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만 차장입니다. 금일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반기 회전에 의한 정수장 시설 유동 해석입니다. 저는 일단 사내에서 솔리드웍스 솔루션의 기술 지원과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유동 해석 프로젝트 및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유동 해석 세미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우 시뮬레이션 유동 해석 솔루션의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정수장 공정에서의 해석 절차 및 결과 분석, 세 번째로 해석 결과와 솔루션에 대한 요약, 네 번째로 다소 시스템의 클라우드 솔루션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마지막으로 4월 설문조사에 대한 유동 해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사내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이라던가 또는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장표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CAD UI에 완전하게 통합된 전산 유체역학 CFD 솔루션입니다. 이 유동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계 최적화와 성능 해석이 중요한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유체 관련 물리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렉트로닉 쿨링과 H백 두 개의 모듈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동 해석의 유압, 온도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어 구조 해석의 외부 하중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웨이 FS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제품이나 장비 시설 등의 경계 조건을 내부 또는 외부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류와 난류, 더욱더 복잡한 천이유동을 고려한 해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체와 고체 간의 열 전달을 고려한 열 해석도 지원이 됩니다. 금일 세미나에 사용되는 교반기와 같은 회전체를 고려한 해석들도 지원이 됩니다. 정상 상태와 시간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비정상 상태의 해석이 지원되며 필터와 같은 다공성 매체의 적용, 압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캐비테이션, 즉 공동현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마 이상의 초음속 조건도 고려할 수 있고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한 프리서피스, 자유수면 해석이 일반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구매하신 분들은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모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에서는 전자제품의 열 특성과 냉각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줄 히팅, 히트 파이프, PCB 인쇄회로 기판 등의 해석 피처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에 사용되는 H백 모듈에서는 난방, 환기, 그리고 공조 시스템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고급 복사, 트레이서 스터디, 쾌적도 지표 등의 해석 피처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로 선정한 주제는 바로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수장 혼합 응집 공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기능과 해석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형태와 어떤 설계의 목적은 다르지만 교반기 형태의 임펠러 등이 설치되거나 약품 투입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기능과 해석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있는 어떠한 제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지금 이 도면은 실제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이 된 대우건설에서 준공한 막여가 정수장입니다. 흔히들 저희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 아리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정수장이라는 것들은 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수한 물을 침전, 여과, 소독 등의 공정을 거쳐서 식수로 적합할 때까지 정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일반적인 표준 정수 처리도인데요. 보이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한 잔 먹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어떠한 기존의 타입의 정수장인데요.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초고도 정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여가 시스템이라는 멤브레인 섬유막 필터를 사용해서 RO 공정, RF, UF 등의 다양한 공정으로 대한민국에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막여가 정수장이 그럴 수 있고요. 또 공주 정수장이 있고 이제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지금 다 준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해석으로 소개할 공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반기가 삽입이 된 호나와 응집 공정인데요. 그래서 회전 해석 그리고 트레이서 스터디를 결합한 해석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호나지는 투입이 된 그 응집된 약품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고 균일하게 섞는 시설을 말을 하고요. 응집지는 응집 약품이 혼합된 어떠한 실제 원수, 한강에서 들어온 원수들을 천천히 교반시켜서 미세 부유물질을 서로 결합시켜서 가라앉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인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것들은 보실 수 있지만 어떤 케미컬 리액션,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수장에 대한 해석을 보는 사람들만 이런 해석에 대한 내용을 봐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교반기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도 실제로 어떻게 믹싱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반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어떤 곳에서는 하이드로포일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패들이라고도 부르고 뭐 임펠러라도 부르고 로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회전체의 해석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액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고체 또는 분체 등을 휘저어서 섞기 위한 기구를 설계해서 실제로 이러한 시설에 설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약품이 투입이 진행되는 이런 호나 응집 공정에서 교반기 형식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는 수직형 또는 수평형 이런 패들들을 선택해서 실제로 이제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고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블레이드의 형태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수장 크기가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수리 모형 시설이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제품의 목업 제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CFD를 통해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값비싼 수리 모형을 일단 최소화해서 다양한 설계안들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은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일반적인 응집 공정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해석에 대한 모델 기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작성이 된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40도의 수온이 유체가 유속 5m/s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구 드레인으로요. 그래서 유입 조건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유체의 물성은 액체인 물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해당 공정에서는 수직형의 이런 흔한 하이드로포일이 아니고 예전의 정수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던 수평형 패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이 각각 지금 보이시는 대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대로 뭐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30rpm,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5rpm,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20rpm 이렇게 각각의 회전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른 회전 속도와 방향을 가진 회전 해석을 위해서 슬라이딩 메쉬를 물리 조건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해석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보이시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단위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은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겠고,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모델링은 뭐 IGS 단위계, 뭐 IPS, 뭐 CGS 또는 이러한 다른 단위계로 모델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석에 대한 단위계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쉽게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 단위계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전 속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SI 단위계를 선택을 하고 나서도 회전 속도를 RPM으로 따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위계 설정이 완료되면 해석 유형을 이제 내부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외부 해석으로 제가 모델링은 하진 않았고, 입구와 유입구를 리드라는 어떠한 장치로 막아서 내부 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게 체크되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체크를 진행을 한 거는 이제 3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력을 적용을 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Y 방향이 윗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을 적용을 했고요. 또 이제 회전체 해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옵션이 보통 보이는데 지금 실제로 패들이 무빙 메쉬 타입으로 이동이 된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딩 메쉬로 적용을 했습니다. 슬라이딩 메쉬로 적용을 하게 되면 시간 의존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언뜻 또는 잘 알고 계시는 정상 상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시간 단위계로 실제로 조건을 적용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트랜지언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총 해석 시간은 180초대로 지정을 했고요. 이 180초대 결과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0초와 180초대 결과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가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시간 단위로 다 어떻게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시면 지금 저는 10초 간격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체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로 선택을 했고요. 유동 유형은 충류 및 난류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난류라던가 충류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정하지 않고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수를 보정하여 해석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 조건, 초기 조건들은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마법사 설정을 완료합니다. 마법사 설정이 완료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 스터디 탭에서 회전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어떤 거는 시계 방향, 어떤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석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스터디 탭에서 회전 영역을 각각 더미 파트라는 바디를 활용해서 각각의 각속도와 그리고 방향을 위해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더미 파트,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통째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반기의 그 겉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나 월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원통이 통째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더미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려야 되냐고 했을 때는 치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약 3개의 셀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교반기의 외경보다 3개의 셀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더미 파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더미 파트는 실제로 회전 해석에서는 솔리드 타입에서는 제외가 되고 실제로 영역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보시면 이제 경계 조건, 가장 중요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해당 공정에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은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5m/s로 왼쪽에 있는 유입구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은 정압으로, 스태틱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체 외에 움직이지 않는 다른 시설물들은 실제벽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고정자라는 옵션을 체크해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아예 제가 따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자가 해석 결과에 올바른 수렴과 데이터 추출을 하시기 위해서 꼴 플롯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꼴이라는 것은 해석을 종료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건 정상 상태에 해당하는 건이고요. 이제 사실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결과가 완료됐을 때 주요 지표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해석에서는 유출구 쪽에서 서피스고, 즉 유출구의 온도와 최적 유량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해석 영역 전체, 부품, 점 또는 복합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해석 영역에서 해석에 대한 요소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보통 메쉬라고 말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글로벌 메쉬와 특정 영역만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로컬 메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FVM, 즉 유한 최적법으로 직육면체 격자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육면체 격자를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글로벌 메쉬와 로컬 메쉬를 혼합해서 또는 중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평형 패들이 설치되는 더미 파트, 아까 회전이 돌아가는 이 더미 파트를 로컬 메쉬 영역으로 동일하게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메쉬를 작성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지어 옵션입니다.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계산지어 옵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해석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추가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비정상 상태, 즉 트랜지언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종료되는 기점으로 자동적으로 마침 조건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정상 상태 해석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골 수렴 또는 이터레이션 반복 등으로 종료되는 지점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골 설정이 해석이 종료되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이제 해석 모델을 작성하실 때 글로벌 골 하나라도 꼭 설정하셔서 해석이 지금 어떻게 수렴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장 중 탭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장 시간, 아까 일반 설정에서 작성을 했던 이러한 전체 결과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단 이 출력 간격을 10초에서 만약에 0.1초 또는 0.05초 조금 더 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석 파일이 각각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상태 해석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연속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보이시는 과도 탐색기 설정을 통해서 결과를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결과 분석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같이 해석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석을 미리 돌려서 해석 결과 이미지를 작성했습니다. 완료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 즉 후처리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면, 곡면, 아이소플롯부터 유동 궤적, 입자 스터디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호나 응집 공정에서의 단면 플롯과 곡면 플롯에 대한 180초대의 압력 분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면 플롯에서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스트림라인을 활성화해서 결과를 출력을 했고요.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영역은 첫 번째 조의 하단부로 약 2.4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속 분포도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단면과 또 제가 아이소 플롯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벡터를 활성화하실 수 있고 벡터의 사이즈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속의 흐름과 회전 방향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이제 해석 결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대 유속이 발생하는 구간은 수조와 수조 간에 연결된 사각 드레인 홀에서 약 11.6m/s로 결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온도 분포는 당연히 이제 180초대 정도 수준이었으면 제가 40도의 원수가 들어왔고 초기 설정은 20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도대에서는 전체적으로 40도로 이제 가까워지는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과도 탐색기라는 해석 결과를 통해서 어 빠르게 영상들을 작성을 했는데요. 만약 과도 탐색기 설정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 스터디 탭에서 시간 모멘트라는 기능으로 각각 시간대를 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결과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지 옵션에서 활성화하셔서 과도 탐색기 기능을 통해 비정상 상태의 다양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슬라이드로 하시면서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애니메이션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나 응집 공정에서는 약품이 투입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동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이 동결이 되고 실제로 약품을 투입을 하는 걸 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바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H백에 있는 트레이서 스터디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터디에서 유동이 고정된 상태에서 H백의 트레이서 스터디를 통해 약품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또는 특정 혼합물이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유동이 동결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의 염소 물질의 확산이라던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주방,
잘 보이시죠? 요새 그 뭐 주방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일단 뭐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연구조사가 나와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고급 아파트 건설사 회사분들께서는 주방에 대한 어떤 환기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모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트레이서 스터디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떠한 것들을 플롯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궤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입자 스터디가 있고 트레이서 스터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궤적은 물질에 대한 매체, 즉 밀도와 크기, 입자에 대한 어떤 설정과 조건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어떤 후레쉬 또는 랜턴을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입자 스터디는 입자에 대한 어떤 물질 성질과 입자의 크기, 유량 등을 적용을 해서 3차원으로 플롯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거나 또는 어떠한 입자가 크거나 했을 때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또는 어떤 특정 위치에 파티클들이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트레이서 스터디는 뭐 지금 오존이라던가 또는 어떠한 일산화탄소라던가 또는 염소에 대한 혼합물을 지정을 해서 물질의 속성이 밀도와 입자 크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몰 질량과 확산 계수로 지정을 해서 단면, 곡면, 아이소플롯, 기타 파라미터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3차원 분포가 보이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유동궤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입자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트레이서 스터디 이제 염소 확산 분포를 보시면 유동이 동결된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실제로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별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특정 스케치 점을 찍어서 그 위치, 지금 저는 이제 특정 160초대에 대한 결과만 플롯을 해드렸지만 시간대별로 위치별 확산 분포를 여러분들이 결과로 엑셀 파일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정수장 공정에서 사용되는 교반기 회전, 체화, 그리고 트레이서 스터디를 통한 해석 절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는 교반기와 같은 임펠러, 로터, 팬 등의 부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품이 설치된 전자제품이나 산업시설이 뭐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회전 해석을 적용해서 제품 제작 전에 성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백 모듈을 통해서 난방, 공조 설비의 위치에 따라 발생되는 공기 혼합물, 즉 열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도 쾌적도 파라미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실 수 있고요. 공기 품질을 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새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산업 분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CF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UI를 사용한 최소한의 전처리, 후처리 과정으로 설계자도 해석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저희 리셀러 또는 솔리드웍스 뭐 공인 리셀러인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최소한의 교육 지원으로도 바로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및 엔지니어링 시설의 프로토타입의 제작을 줄이시고 설계와 제조 일정을 단축해서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저희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해석에 대해서 들어보셨듯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다소 시스템에서는 이제 데스크탑 솔루션은 솔리드웍스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계와 제조 환경,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춘 클라우드 환경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도 이제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 해석 세미나에서 들으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3D 익스피리언스에서는 클라우드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다양한 역할과 핸드폰에서 보시는 여러분들 어플 같은 앱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일반 파일 관리 방식과 동일한 3D 드라이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준의 3D 스페이스를 통한 파일 및 문서 관리도 가능하고요.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파라메트릭 X 디자인과 서브디 공면을 지원하는 X 쉐이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노비아의 다양한 PLM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앞전에 소개한 구조 해석 외에도 시뮬리아 웍스 이 브랜드에서 유동 해석을 클라우드에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름은 바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아바쿠스 CFD 솔버를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유동 해석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밀리아웍스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 이 유동 해석 롤은 아바쿠스 CFD 솔버를 사용하고 있고 해석 담당자를 위해서 다양한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FVM의 타입의 전산 유체 역학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워크스테이션 없이 일반 장비에서도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고 네이티브 앱을 실행하셔서 유동 해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한한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제 만약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고객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아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플랫폼에 연결되는 솔리드웍스 커넥터 애드인을 통해서 3D 스페이스에 바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업로드하시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유동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PO에 상관없이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밀리아 웍스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